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현재 큰 손들이 올인 중인 6월부터 날아가는 역사적 저평가 이 기업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자, 과연 큰 손들이 올인하는 게 무엇인지 일단은 먼저 알고 가셔야겠죠. 사실 최근 이제 시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하락장에서도 폭풍 매수한다. 사실 뭐 지금 하락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2차 전지가 올렸던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라든지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증시가 사실 조금씩 조정을 받긴 하지만 그게 저는 지금 하락장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뭐하고 있다. 5월 3일 뉴스입니다. 외국인 큰손들은 지금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봤더니 과연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자, 첫 번째가 뭐다? 방위산업.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의료기기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자, 세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모멘텀 대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가의 기대 상승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 기대율?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 영상을 보면 몇 개 다뤄놨기 때문에 그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방산주는 사실상에 어느 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목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새롭게 소개시켜드릴 만한 종목은 좀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2주 정도 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좀 쉬어가도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할게요. 자, 방산주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없다가 아니에요.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에는 최근에 많이 방송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패스한다, 이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다? 의료기기 쪽으로서의 좀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의료기기 같은 거는 이제 제약으로도 엮이죠. 제약이라는 게 결국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되는 것도 제약이고 의료기기도 제약 안에 사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약 바이오까지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이 불안 속에 선방을 해주면서 꾸준하게 뭐합니까?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미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는 게 타당한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또 보면은 제가 이 6월부터 날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사실 이제 바이오 업종 자체가 이제 하반기 장밋빛 전망이라고 하는데, 하반기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의 이제 7월 이후는 하반기로 접어든다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상저하고를 예상하면서 하반기부터의 본격적인 주가 반등,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 기조에 따른 성장주 선호 심리, 낙폭과대에 따른 저평가 매수세,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진척과 데이터 발표 사업화 성과 등을 봤을 때 하반기부터는 어쨌든 제약 바이오의 이 상승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눈여겨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왜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표현을 했느냐? 왜? 제약 바이오는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우리가 최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제 제가 6월부터까지 이제 꼽은 이유 중 하나 뭐냐고 하면은 지금 어떤 이슈가 또 따라오느냐. 이제 뭐예요? 5월 4일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가 뭡니까? 빗장 풀린 베트남 시장 K 의료기기가 뭐다?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 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꾸준하게 계속해서 진출하려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시장 쪽에 하나가 뭐다? 동남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KL스퀘어 동남아 시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6월이라고 확정적으로 꽂아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뭡니까? K 의료 관련해서 베트남 진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특히나 여기서 적극 지원과 함께 6월에 뭐한다? 엑스포를 개최한다라는 거에서 6월 8일부터 4일간 수출기업 150곳 참여하면서 헬스케어 엑스포를 열고요. K 의료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와 별개로도 지금 보면은 여기 나오다시피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뭐다? 한국 의료기기 업계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다. 베트남은 의료기기 9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 우리가 이제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3조 지금 시장 규모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당장에 2년 내로 3조에 달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3조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이런 부분까지를 2차 전지 이런 부분까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제약 바이오 아니죠. 원래 우리나라 증시에서 봤을 때 1조 정도의 이슈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주가는 뭐였다? 급등 랠리가 엄청나게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 6월 보면 6월부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6월 8일부터 엑스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나있다시피 6월 15일부터 17일은요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를 베트남 호치민에서 특히나 개최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와 함께 저는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 시장으로서의 강한 상승 랠리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베트남 이 동남아 쪽으로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베트남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뭐예요? 지금까지 베트남 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게 입찰 규정이다. 입찰 규정.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것이다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뭐다? 마침내 폐지되면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찰 규정 자체가 규정이 이제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기존에 이제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이 진출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엄청난 이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까지 따라와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제약 바이오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제가 제약 바이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뭐예요? 당장에 눈앞에 나와 있는 이슈는 6월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뭐다? 베트남 시장의 의료기기거든요. 그래서 이 베트남 저는 이 베트남과 플러스 의료기기와 플러스 그 6월에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베트남 플러스 의료기기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파버나인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요, 흑자 성공 뭐 이런 거 사실 뭐 실적 제약 바이오 파버나인은 뭡니까 자동차 부품으로도 엮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 사업 분야가 엮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제약 바이오 의약품이 이제 제약으로 봤을 때 실적이 중요한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흑자 전환 성공과 함께 요즘 최근에 들어서 꾸준한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 베트남 법인 선전이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법인을 두고 있다. 이건 뭐 법인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베트남 의료기기와 함께 베트남 법인보다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가? 베트남 공장 설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실질적으로 생산 공장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공장이 왜 생산됐느냐 시기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재밌는 게 이거죠.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헬스케어 등 부품 공급. 그러니까 삼성 관련해서 삼성의 부품 공급을 하기 위한 뭐다? 헬스케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서의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뭡니까? 생산 공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파버나인 자체적으로는 뭡니까? 베트남으로서의 국내 의료기기 아니 베트남으로서의 국내 제약바이오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미 이런 부분을 통해서 꾸준한 실적 모멘텀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 삼성 관련해가지고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쪽 디지털 엑스레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은 사실 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파버나인에 취직할 것도 아니고 뭐 이거를 장투할 것도 뭐 몇 년 동안 묵혀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이다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관련돼 있어서 의료기기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또한 이런 독점 공급과 함께 또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자 보면은 과거에 초음파 의료시장 1위 달성 공헌하면서 삼성발 모멘텀으로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다시피 파버나인은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을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하면서 이 외장재를 공급하기도 하고 엑스레이 자체를 또 공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료기기 부분으로서도 괜찮은 기업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와 함께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주식하시는 분들 사실 이렇게까지 깊숙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삼성 메디슨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건데 상장사가 코넥스 쪽에는 있죠. 사실 근데 코넥스까지는 사실 안 하니까 좀 잘 모르실 건데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도 보다시피 삼성 메디슨 나오죠. 어쨌든 이런 세 가지를 봤을 때 전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지금 이 베트남에다가 우리가 뭐 한다 했습니까? 진출할 거라 했잖아요. 베트남 진출 기대가 이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더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했는데 우리 한국 의약품이 사실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좀 요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언제를 기점으로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다시피 65.8%로서 코로나 이전이 41%였다고 하면요 코로나 이후에는 24% 그러니까 6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가 상승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1위가 어디냐 의약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근데 사실 의약품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파버나인이 엮일 게 없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뭘 보자 했어요. 의료기기를 보자고 했죠. 베트남 시장발 모멘텀은 뭐가 된다? 의료기기가 된다. 근데 의료기기에서는 뭡니까? 인지도 부분에서 봤을 때 삼성 메디슨이 뭐다? 압도적인 1위라는 거예요. 87%란 겁니다. 인지도 부분 봤을 때. 그러면서 87%, 시젠이 35%, 뭐 봤을 때 굉장히 압도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베트남에서의 이 진입장벽이 낮아졌을 때는 인지도가 높은 여기도 보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국에서 바이오헬스 제품을 생산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나면서 이런 베트남은 99%뭐 거의 다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인지도 부분에서 봤을 때 1위인 삼성 메디슨이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최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서 봤을 때 이런 파버나인 같은 경우 뭐다?
주요 고객이 어디다?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 메디슨이라는 겁니다. 삼성 메디슨.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메디슨이 이제 앞으로 뭐합니까? 베트남, 이미 베트남으로서의 어차피 수출은 하고 있어요. 수출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더 확대, 이 사업 영역이 더 캐파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베트남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삼성 메디슨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코넥스 이거 지금 사실 어떻게 삽니까? 삼성 메디슨 차트 보세요. 이거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거 4원짜리가 지금 얼마? 6,300원. 이 여기서 괜히 잘못 샀다가 SG 사태처럼 쭉 이거 때려 맞으면은 굉장히 아야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이런 실질적인 증시 거래소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저는 차트가 바닥에서 놀고 있는 파버라인이지 않을까. 하방 추세를 지금이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물량 소화까지 나와줬죠. 물량 소화 나와주면서 이렇게 눌렸을 때 저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재돌파한다고 하면은 7,000원, 8,000원까지도 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파버나인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은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 뭐 200%, 300% 간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늘 뭐라 했어요? 시간이 걸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난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 자, 늘 말하자기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늘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남겨놔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2107분 들어가 계십니다. 2107분 들어가 계시고요. 자, 이렇게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이제 시티랩스를 465원 이하에서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475원 이상 차익 노리면서 오늘 수익 실현 진행했죠. 자, 이렇게 단타를 100% 무료로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한번 매매를 함께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